원숭이띠 선생님들, 지난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할 일들도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지냈지만, 속으로는 여러 번 마음을 접어야 했던 순간도 있었지요. 열심히 움직였는데,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 허탈했던 날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 일이라는 것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스스로를 탓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이라는 새로운 기운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길이 막힌 듯 보였던 흐름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답답하던 공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특히 원숭이띠에게는 멈춰있던 머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병오년 원숭이띠의 운세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의 전반적인 성격과 기질. 12지신 9번째 원숭이, 지혜와 불로장생의 수호신.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머리는 빠르되 마음은 늘 바쁘고 쉬지 않는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원숭이띠는 밝고 재치 있으며 상황에 맞게 말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교적 유연한 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늘 머릿속에서 여러 갈래의 생각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원숭이띠가 타고난 오행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1점 원숭이띠의 근본 기운 신금의 본석. 원숭이띠는 오행으로 보면 금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금의 기운은 판단, 분석, 정리, 결단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금은 무쇠처럼 투박한 금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단련된 정교한 금속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감정에만 휘둘리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가, 기다리는 게 맞는가를 먼저 계산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한 번 생각할 때 원숭이띠는 5번, 6번을 미리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부터 이미 결과를 여러 가지로 그려보고 그중 가장 손해가 적은 길을 찾으려다 보니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원숭이띠는 머리는 좋은데 왜 실행이 늦을까? 기회는 보이는데 막상 잡지는 못했다. 라는 평가를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숭이띠의 또 다른 특징, 수의 기운이 함께 움직입니다. 원숭이띠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금집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금기운과 함께 약간의 수의 기운도 함께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수의 기운은 정보, 이동, 생각, 감정의 흐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는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쉬고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이 다음엔 어떻게 하지? 이 선택이 맞았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 를 계속 떠올립니다. 이 때문에 원숭이띠는 몸보다 머리가 먼저 지치는 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꿈이 많고 눈을 뜨면 바로 생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쉬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잦습니다. 결국 원숭이띠는 2가지 오행의 기질로 인해 흐름을 빠르게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즉, 사람의 감정 변화,
분위기의 미묘한 흐름, 돈의 움직임, 기회의 냄새를 남들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 자리에 머무르기보다는 늘 무언가를 궁리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성향이 잘 쓰이면 사업 감각, 협상 능력, 기획력으로 발현되지만 잘못 쓰이면 생각만 많아지고 결정은 늦어지며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특히 원숭이띠 분들은 내가 이 정도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상황이 받쳐줬다면 이라는 아쉬움을 평생 안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잠재력은 큰데 환경과 타이밍이 엇갈렸던 경험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숭이띠에게 2026년 병오년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생각과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어떤 해인가?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천간의 병은 양화이고 지지의 오 역시 화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즉, 2026년은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불은 밝힘과 드러냄, 확산과 표현, 열정과 속도를 상징합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미루어졌던 일들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 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 기운은 동시에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이면 성과와 인정을 가져오지만 과해지면 소모, 충돌, 감정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숭이띠의 기본 기운이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는 금을 녹입니다. 즉, 병오년의 화 기운은 원숭이띠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금을 재련하여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해는 원숭이띠에게 피하지 말고 불 앞에 서야 하는 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원숭이띠 운세 흐름. 2026년 병오년 원숭이띠의 전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머리는 바빠지고 인생의 방향은 다시 설정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띠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금의 기운은 냉정함과 판단력, 계산과 정리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명리적으로 화는 금을 극합니다. 즉, 2026년은 원숭이띠에게 편안한 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선택을 강요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의 특징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도 사건이 생기고 아무 일 없이 버티고 싶어도 환경이 먼저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금은 불을 만나야 제대로 재련됩니다. 불을 겪지 않은 금은 날이 서 있지 않고 쓰임이 약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원숭이띠에게 그동안 쌓아두었던 경험, 경력, 생각들을 현실에서 실제로 써먹게 만드는 해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소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이 동시에 여러 갈래로 들어오고 사람 문제, 돈 문제, 선택의 갈림길이 겹쳐서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오지? 조금만 쉬고 싶은데 왜 자꾸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이 꼬였다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흐름은 점점 정리됩니다. 상반기에 던져진 문제들 가운데 진짜 내 몫이 아닌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가져가야 할 한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2026년은 원숭이띠에게 사람을 통해 방향이 정해지는 해입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누군가의 말, 제안,
관계를 통해 길이 구체화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의 생각이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세부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 흐름을 다시 살리는 해. 2026년 원숭이띠의 재물운은 크게 벌기보다는 막힌 흐름을 다시 트는 해에 가깝습니다. 화호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돈이 한꺼번에 크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해의 재물운은 수입보다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로 인한 비용이 생각보다 작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소비입니다. 기분 전환용 지출, 순간적인 결정으로 인한 계약, 충동적인 투자나 보증은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재물운의 결이 달라집니다. 작지만 반복적인 수입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시도했다가 접어두었던 일, 부업, 기술, 경력이 다시 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돈을 다시 벌기 시작하는 해라기보다는 돈이 도는 구조를 다시 만드는 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해에 만든 재물 구조는 2027년과 2028년에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건강운 열과 신경관리가 핵심입니다. 2026년 원숭이띠의 건강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열과 신경입니다. 화, 기운이 강해지면 몸에 열이 쌓이고 그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신경계, 심장, 혈압, 눈, 두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생각이 많아지면 잠을 줄이고 버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2026년에는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운의 흐름 자체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큰 병이 생길 가능성보다는 자잘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기보다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해에는 운동을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생활 리듬을 고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운 정리되는 인연, 남는 인연. 2026년은 원숭이띠에게 인간관계가 선별되는 해입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이 생깁니다.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의외로 깊은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해에는 말 한마디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 가볍게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깊게 남을 수가 있기에 그래서 2026년에는 말을 줄이는 것이 곧 운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사람 문제로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해를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굳이 다 맞출 필요가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 사업은 책임이 늘어나는 해. 직장에 계신 원숭이띠 분들은 2026년에 역할 변화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평가와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보이지 않던 능력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확장보다는 정비와 구조 개선이 유리합니다. 사람을 늘리기보다는 일의 방식, 돈의 흐름을 점검하는 해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 무리한 확장을 하면 2027년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애정운 감정이 뜨거워지는 해. 애정운은 화, 기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솔로인 분들은 강하게 끌리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감정 소모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인이 있거나 기혼인 분들은 대화가 매우 중요해지는 해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커지고 참으면 감정이 쌓입니다. 이 해에는 내가 참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에 조심할 것, 그리고 지켜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원숭이띠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절제, 선택, 집중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것, 몸과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말로 인한 실수, 급한 결정, 남의 흐름에 휩쓸리는 선택입니다. 마음가짐으로는 조금 늦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자주 되새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 2026년은 완벽한 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길이 다시 보이는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씩 체감하게 되는 해입니다.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시고 이미 잘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하루하루에 따뜻한 불빛 같은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